책은 마치 신비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아요. 이 열쇠를 돌리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죠. 책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경험시켜주는 일종의 티켓이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게 하는 모험의 시작점이에요. 나를 마주하는 시간 9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태 작가님의 폰보다 책, 세종대왕, 빌 게이츠, 처칠 등 책을 사랑한 위인 36명의 이야기를 통해 책보다는 휴대폰, TV 등 각종 미디어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어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폰보다 책을 통해 저의 아이를 포함 모든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과 책수레, 책을 항상 가까이 하라.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혹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종일 마우스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가족들과 채널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느다랗고 뽀얀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손은 책을 들고 있는 손이에요. 책을 든 손은 고귀하고, 책을 읽는 눈은 빛이 나고, 책을 보는 사람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프랑스 변방의 코르시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유독 키가 작고 몸집 또한 왜소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쟤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장이 같아. 그러게 말이야. 가난하고 냄새나는 저 애랑은 놀지 말자. 저리 가. 메롱. 아이는 매번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 있니? 엄마의 물음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지금은 나를 놀리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날이 있을 거야. 아이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책 읽기가 별로 재미없었지만 읽다 보니 점점 재미가 있었어요. 어느새 책은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었기 때문이죠. 또한 책은 선생님이 되기도 했답니다. 꿈을 갖게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이는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크나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아주 멋진 장군이 될 거야.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대한 꿈도 꾸게 되었죠. 아이는 단 한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법률, 문화, 경제 등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랍니다. 그는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냈지만 그렇다고 책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책을 사랑했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이상한 수레를 발견했어요. 이 수레는 뭐지? 보면 모르나 책 수레가 아닌가?
누가 책인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전쟁터에 웬 책이냐는 말이지. 나폴레옹 장군님의 책이야.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기 위해 마차 한 대에 책을 가득 실어 끌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동을 하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책을 읽었죠. 작은 마을의 시골뜨기가 어떻게 프랑스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독서라는 강력한 정신적인 무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한 사람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힘이 센 무기이며 꿈을 이루게 하는 마법과도 같답니다. 그리고 책만한 친구는 없어요. 책은 나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웃음을 주고 내 안의 능력과 재능을 끌어내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책과 친구가 되어 우정을 키워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책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책을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놓아두는 게 중요해요. 침대 위에, 책상 위에, 소파 위에, TV 위에 책을 놓아두세요. 맘만 먹으면 책을 펼쳐볼 수 있게 언제나 가까운 곳에 책을 놓으세요. 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에 손이 갈 것이고 그러면 어느새 책과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죠. 아주 멋지고 성공적인 미래라는 선물을요. 조앤 롤링과 마거렛 미첼, 작가가 살아온 삶에도 관심을 가져라.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어봤나요? 아니면 영화로 만나봤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읽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책 역시 오래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굳이 이 두 권의 책을 말하는 이유는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지은 사람, 즉 저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이고 책을 쓰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나면 그 책을 읽는 재미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지고 다시 한번 더 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해리포터 시리즈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볼까요?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은 작가가 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포르투갈의 TV 방송국 기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1992년 첫 아이를 임신했으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갓난아기가 있는데 일자리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녀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간신히 아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죠. 바로 글이었어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상상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기운을 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글 쓸 공간이 없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근처 카페로 가서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펜을 잡고 원고지에 글을 썼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원고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녀의 원고에 관심을 갖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 이건 초등학생도 다 쓰겠다. 이따의 원고는 가치가 없어. 심혈을 기울여 쓴 원고가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자 큰 실망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어요.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거예요. 마침내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영국에서 출판되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한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요. 지금까지 시리즈 6권이 모두 세계 출판사상 대기록을 세우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인 마거렛 미첼의 이야기예요. 그녀 역시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완성한 후 3년 동안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유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출판사의 편집장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편집장에게 간곡히 말했어요. 제발 기차 안에서 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끈질긴 그녀의 부탁에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고를 받았어요. 편집장은 기차 안에서 그 원고를 읽어내려갔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에 깜짝 놀랐답니다. 당연히 곧바로 출간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글귀가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어때요? 책의 내용은 물론 그 책을 쓴 저자의 삶과 집필 과정을 아는 것도 재미있죠? 여러분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고 싶은 건 참으면 안 돼요. 아기새와 이황. 성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읽어라. 아까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짜장면 빨리빨리 주세요. 아직도 안 했어? 빨리빨리 해. 왜 그렇게 걸음이 느리니? 빨리빨리 가자. 여러분은 하루에 빨리빨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나요? 어떤 일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만 강조하다 보면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죠. 빠른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면 빨리 가겠지만 너무 빨리 달리면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미가 줄지어가는 모습도 볼 수 없지요. 빠른 것만 쫓다 보면 자칫 작고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답니다. 또한 빨리빨리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행동하세요. 조금 늦어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엄마새와 아기새가 있었어요. 아기새는 너무 어려서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새가 먹이를 구해와서 아기새에게 먹였어요. 아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어느 날 아기새는 엄마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날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새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날 수 없단다. 조금 더 커야 해. 엄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열심히 먹으면 너도 크게 되고 그러면 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기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날 수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 날개는 아직 힘이 없어.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렴. 아니에요. 이제 저도 날 수 있어요. 아기새는 당장 날겠다고 둥지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아가,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렴.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니?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엄마새가 먹이를 구하러 둥지를 떠났어요. 혼자 남은 아기새는 지금 당장 날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난 기다리기 싫어. 하루라도 빨리 날고 싶단 말이야. 아기새는 둥지 밖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날개를 열심히 내저었지요. 그러나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기새는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으악! 내 날개! 결국 아기새는 날개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기새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나도 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서둘러서 날개가 부러졌어. 여러분, 욕속부달이란 사자성어의 뜻을 아세요? 너무 빨리 결과물을 얻으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점점 재미를 잃고 책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책을 대할 때는 늘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100권을 대충대충 읽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며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또 급히 먹으면 목이 메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죠. 음식을 천천히 씹어야 그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듯 책도 천천히 읽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택의 이항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면 얻을 건 하나도 없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독이야말로 진짜 책 읽기다.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